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이뮤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음순의 색깔과 모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원래는 태어날 때 핑크빛이었던 이 섬세한 부위가 어둡게 변하거나 늘어지면서 여러 불편감을 초래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고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소음순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음순은 여성 외음부 생식기의 일부입니다. 모형을 들어 보이마,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옆에서나 위에서 봤을 때 소음순은 대음순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모형은 설명을 위해 벌려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보통은 그 안에 조롱이 자리 잡고 있죠. 소음순은 얇은 점막 조직으로 보통 폭이 약 1cm, 길이가 3-4cm 정도 되는 날렵한 반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소변이 나오는 중후한 의도와 질 입구를 보호하는 중후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핵주름을 형성하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성감대인 음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과거에는 솔직히 이 부위에 발달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얼굴을 가지고 살듯이 소음순도 그저 생긴 대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은 연구 제모 트렌드 때문에 여성분들이 직접 자신의 소음순을 보게 되면서 미용적인 목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음순이 길게 늘어지거나 비대칭이거나 너무 비대해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툭 튀어나와 있거나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깎이는 바지를 입거나 생리할 때 또는 자전거를 탈 때 돌출된 소음순이 외부 자극을 받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는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둘째,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성관계 시 계속 말라 들어가게 돼요. 이는 성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자극은 의음부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길게 늘어진 소음순이 질 입구와 루로 주변을 다 감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질 분비물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고이게 됩니다.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여 외음부염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죠. 계속 찝찝하고 축축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로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 외에도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미용적인 이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만약 소음순이 튀어나와서 예쁘지 않다고 느끼시면 이는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 시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하고 숨기려 하거나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여리여리한 핑크빛으로 태어난 소음순이 왜 어둡게 변하는 걸까요? 소음순 착색은 주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본인의 피부톤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호르몬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를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생성되고 외음부와 루로 주변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착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좀 더 까매지기도 하고 특히 아기를 낳고 나면 더 많이 착색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50대가 되어 폐경을 맞이하면 호르몬 변화로 다시 핑크빛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비대 문제는 대개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엄마 쪽이나 이모, 고모 등 아빠에게는 소음순이 없으니 모계 쪽 가족력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색과 비대칭 모두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계속 자극을 받거나 깎이는 레깅스를 입는 직업을 가지거나 즐겨 입는 청바지 또는 자전거, 승마 같은 활동을 즐기시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마찰이 생겨요. 이러한 지속적인 마찰은 소음순이 더욱 비대해지고 착색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경우
하루 종일 성관계를 한다면 자극이 계속되니 비대해질 수도 있겠지만 성관계 자극만으로 소음순이 그렇게까지 비대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소음순도 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20대 때는 피부에 탄력이 넘치지만 30대, 40대가 될수록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고 밑으로 처지잖아요. 소음순도 조금 흐물흐물해지면서 힘없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대음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불편감 없는 소음순이 예쁜 소음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순이 착색되면 비대한 경우에 착색이 더 많이 동반되는데 안쪽은 핑크빛을 유지하더라도 겉부분이 검게 변해요. 위에서 봤을 때 툭 튀어나온 갈색 살처럼 보이니 미용적으로 예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비대한 경우에도 툭 튀어나와 살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극도 되고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비대칭인 경우 한쪽은 예쁜데 다른 한쪽만 튀어나와 위에서 보면 이쪽만 너덜너덜해 보이거나 계속 이쪽만 자극을 받아 불편할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기거나 성관계 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음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조직은 기능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잘라내면 됩니다. 비대한 경우 양쪽을 조심스럽게 절제하고요. 절개를 했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으니 지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직을 정교하게 봉합하는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조직을 자를 때 레이저로 자르나요? 칼로 자르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사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는 조직의 특성이나 환자분의 살상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레이저로 조직을 자르는 방법은 사실 칼보다 조금 뭉툭하지만 자르면서 동시에 지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빠르고 피도 거의 나지 않아 통증이 매우 경감됩니다. 하지만 지혈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의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반대로 칼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정교하게 절개하려 잘라내는 방법이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직이 좀 두껍거나 하는 부분들은 레이저를 사용하고 소음순 옆에 잔주름 같은 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제거해야 할 때는 레이저가 투박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메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직의 특성이나 부위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노하우로 가장 예쁜 모양을 만들어 드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의 회복 기간이 다른가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회복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절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혈 방법이거든요. 자르는 순간만 아픈 것이지 어떻게 지혈하느냐에 따라 사실 통증 여부와 회복 여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고주파라는 럴로 혈관을 지혈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때는 어쨌든 화상을 입혀서 지혈하는 원리라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베탈리우스라는 진동으로 지혈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혈이 굉장히 덜 아프게 잘 됩니다. 따라서 절개는 레이저로 하든 메스로 하든 지혈은 베탈리우스로 하기 때문에 통증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음순 수술은 어찌 되었든 칼로 자르고 봉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항생제를 잘 복용하고 열심히 자록을 해주셔서 감염 방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붓기는 당연히 생기는데 냉찜질과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붓기가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수술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런 관리 방법들을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실밥은 일주일에서 럴러 사이에 제거하거나 저절로 녹기도 하는데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소음순 모양은 거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은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소음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자전거 타기, 성관계, 목욕탕 방문 등은 4주 정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형으로 흔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환자분들은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을 하러 오시는데 정상적인 소음수는 음액을 한 컵으로 예쁘게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음순이 비대한 분들은 그 위에 주름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형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울퉁불퉁 커튼처럼 막 주름져 있고 예민한 성감대인 음액을 보통은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 주름 사이사이에 계속 이물질이 끼게 되고요. 아무리 닦아도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찝찝하고 습하면 냄새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 음액이 가려져 있으니 성적인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액은 관계시 자극이 되면 윤활액도 많이 나오고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성감대거든요. 그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소음순 성형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불필요한 주름도 같이 제거하시는 것을 많이 설명드립니다. 불필요한 주름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없애주고 모형으로 보여주며 음액을 예쁘게 노출시켜 주는 거죠. 보통 음액의 절반 정도를 노출시켜 드리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럼 소음순 수술이랑 음액 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소음순만 원하신다면 소음순만 해드릴게요. 하지만 보통 소음순이 비대한 분들은 음액주름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음순만 해달라고 하셨다가 몇 달 뒤 음액 수술을 다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만 해놓으면 이제 여기가 불편하거든요. 한쪽만 수술하면 다른 쪽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소음순 착색과 비대칭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러한 소음순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뮤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